일단 오늘 할 것은 우리가 마플 교과서로 교시와 수트를 지난 시간에 다 뗐잖아요. 수트를 다 뗐으니까 효윤이는 표정이 왜 그래요? 예? 할 수 있어요. 다 뗐으니까 이게 이제 유형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형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센으로 해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자. C를 할까 말까 고민인데 일단원이니까 한번 C도 해볼까? 그 정도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안된다 싶으면 뒤에 건 좀 빼든가 뭐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첫 시작이니까 한번 해보는 걸로 일단 안녕. 일단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극한입니다. 극한. 우리 예전에 했던 것들 한번 되짚어 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거 이제 끝나고 나면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유형서를 여러분이 푸실 때는 기억하셔야 할 것이 각 단원별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문제, 그 비슷한 유형을 만났을 때 이 유형은 어떻게 푸는 거였지? 라고 기억을 떠올려서 연결시켜서 푸시면 됩니다. 됐나요? 한번 해볼게요. 잘 봐라. 자, 함수의 극한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리미트가 이제 처음 등장하지. 그리고 x가 보통은 이제 뭐 a 같은 걸로 간다고 치고 뭐라고 하는 건 fx. 네? 아, 맞다. 너 이거 가져와. fx. 요게 이제 함수의 극한이지. 얘를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야.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fx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얘가 y는 fx야. 리미트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시면 x가 a로 갈 때라고 했어요. x가 a로 갈 때라고 했는데 a가 대충 한 여기쯤이라고 해볼까? 여기가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fa는 어디 있겠어요? 얘가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fa겠죠. 됐니? 그러면 저 a, fa라는 요 점이 있겠죠. 여기 파란색으로. 요 점. 요 점. 요 점은 우리가 알기로는 함수값이라고 해. 오케이. 이 점은 함수값이라고 해. 요 점은 함수값이에요. 그런데 극한값이라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야.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된다는 건 아니고 a는 아니면서 이게 a는 아니면서 중요합니다.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이 붙는 거예요. 오케이? a는 아닌데 a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x가 a로 간다는 것의 의미는 그래서 x가 a로 간다는 것의 의미는 a는 아니면서 a로 한없이 다가가는 걸 뜻해. 근데 이게 이 점에 다가가는 건 왼쪽에서 다가가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겠지. 왼쪽 오른쪽에서 둘 다 다가갈 수 있겠죠. 그니 그랬을 때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이 fx라는 건 뭐예요? x값이 아니라 x를 집어넣은 y값이지. 아니? 또 우리가 결국 구한 건 뭐냐면 x가 a를 향해서 다가갈 때 이 x값은 a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그럴 때 뭘 구하는 거야? y값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x가 a를 향해서 다가갈 때에 y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손은 여기를 따라가면서 손은 여기 a를 향해서 다가가니까 손은 여기를 따라가면서 눈은 어딜 따라가야 되냐면 얘가 여기였을 때 y값은 여기고 얘가 여기쯤 왔을 때 y값은 여기고 여기쯤 왔을 때 y값은 여기고 하니까 이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눈은.
오케이. 그래서 손은 A를 따라가면서 눈은 Y, 이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따라갔을 때 그러면 이때 이 Y 값은 어디를 향해 가? FA를 향해 가지. 따라와요. FA가 요 딱 점이잖아. 그래서 요 점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왼쪽에서 다가간다라고 해서 좌극한이라고 하고, 보통은 어떻게 많이 정리하면 A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니 이게 좌극한. 그리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를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X가 다가가면 그때마다의 Y값은 이렇게 하겠지? Y값이 이렇게 갈 거니까 얘가 어딜 따라가? 이렇게 따라갈 거야. 얘도 어딜 향해 가겠어? FA를 향해 가겠지. 되겠니? 그래서 얘를 우극한이라고 하고 보통 적히면 A의 플러스라고 적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극한값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얘는 어떤 그 A 값, 이 A 값이 딱 된다는 것이 아니라 A를 향해서 간다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걸 구해야 되는 거냐면 극한값이 어떤 값이냐를 구하라는 것은 얘가 x가 a로 갈 때 이 fx가 이 y 값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우리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서 따라가고 오른쪽에서 따라가 봤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를 따라가니까 어디를 향해 가더라? 아, fa를 향해 가더라. 그래서 얘는 fa를 향해서 가더라. 이 목적지를 적어주시면 이게 극한값입니다. 됐나요? 극한값의 개념이랑 함수값의 개념은 조금 달라. 함수값은 그 점, x가 a일 때 그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이 어디 있는지, 이게 궁금한 게 함수값이라면, 극한값은 얘가 이 그래프를 따라가면 이 목적지가 어디지? 인 거예요. 그래프를 따라가면 목적지가 어디지? 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하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3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잘 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그때의 fx를 구하고 싶어. 됐니? 얘를 구하고 싶다면 봐봐.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2를 향해 가야지. x가 2를 향해 가야 되니까 왼쪽에서 다가갈 수 있고요.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될 거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 있지. 얘는 2의 플러스겠죠? 왼쪽에서부터 한번 다가가 볼게. 여기면은 이 y값이 여기일 거고, 여기는 이제 한 여기쯤은 y값이 여기 이렇게 가니까 y값이 어디를 향해 가? 3을 향해 가죠. 그죠? 구멍은 뚫려 있어서 요 점은 없지만 얘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목적지를 딱 봐봐. 3을 향해 가죠? 그지? 그 다음에 왼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y값이 여기 이렇게 갈 거니까 이걸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럼 어디를 향해 가니? 3을 향해 가지. 그지? 그래서 이 목적지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더라도 3을 향해 간다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극한값이야. 오케이? 어딜 향해 가는지를 적으시면 돼요. 이거를 오라고 적으면 안 되겠지. 얘가 이렇게 갔는데 얘가 왜 이쪽으로 왜 가겠어? 그지? 오라고 되려면 따라왔을 때 끝에 5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따라갔을 때 끝에는 3이 있잖아. 이 끝에는 3이 있잖아. 그래서 목적지가 3을 향해 간다라고 해서 3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극한값이에요. 만약에 근데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때의 점은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그때의 y값을 구하라 라고 하시면 a를 향해 갈 때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따라가셔야 되고, 그때 우리는 y값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제 눈은 그래프 따라와야 돼요. 그래프 따라가면 얘가 어딜 향해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것처럼 함수값을 구하라, 그냥 f2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때 그 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 되겠니? 오케이. 이게
극한값이고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극한값이 수렴한다라고 해요. 수렴한다라고 해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같은 곳을 향해 이렇게 가야지 얘가 목적지가 일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걸 뭘 할 거냐면 리미트 x를 1로 보내볼 거예요. 이걸 해보시면 자 1로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왼쪽으로 한번 갈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이때는 1에 마이너스일 거고 얘는 1에 플러스이겠죠? 왼쪽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딜 향해 가? 어딜 향해 가지? 1을 향해 가죠? 그래서 얘는 1의 자극한을 구해보시면 2가 나오는데 문제는 리미트에서 x가 우극한 한번 보여주시면 말이죠. 1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y값이 이거 따라올 거니까 어디를 향해 가? 3을 향해 가죠. 그래서 얘는 3이라고 적어야 돼요.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게 이렇게 다르면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게 이렇게 다르면 목적지가 일치되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얘들의 목적지가 2다 또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네 둘이 다르면 극한값이 없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없다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 극한값이 없다, 발산한다. 이거는 수렴이야. 극한값이 있다, 수렴한다는 같은 말이야. 수렴하려면 극한값이 단 하나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니? 오케이. 근데 여기 극한값의 개념이에요. 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를 이렇게 따라갔을 때 우리는 그때 y값이 어디로 가지? 이거 따라가는 거야. 알겠죠? 요거 이제 옛날에 이제 많이 했었었는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이제 열심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함수의 수렴과 발산 그리고 저극한과 우극한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이고요.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상수항 앞으로 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리미트에서 x가 a로 갈 때라고 해서 fx가 있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는 gx가 있는데 어떤 거 일단 따지냐면 얘하고 얘가 둘 다 수렴할 때를 따지는 거예요. 수렴할 때를 따지는 거야. 둘 다 수렴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둘 다 수렴할 때다. 이 녀석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는 전부 다 따로따로 분리 가능합니다.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부 다 분리 가능합니다. 수렴할 때는. 오케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값도 수렴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의 값도 수렴한다면 수렴한다는 가정하다 둘 다 수렴할 때는 따로따로 분리 가능해요. 더하기 빼기 당연히 분리 가능하고 곱하기 나누기도 분리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수렴값이 만약에 얘가 알파고 얘가 만약에 수렴값이 베타라고 하면 이 녀석의 요 녀석을 한 결과값은 각각을 따로따로 분리하면 얘는 알파로 갈 거고 얘는 베타로 갈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됐나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다 문제가 없는데 나누기를 할 때는 얘 이제 알파 나누기 베타 하면은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분모가 0이 아니다만 추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이제 나누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할 때만 분리는 다 가능한데 나누기일 때만 좀 조심해 주자.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많이 물어보겠어요? 얘가 예외 경우잖아. 그래서 보통 물어보는 건 예외 경우를 많이 물어봐요. 분모가 0 되는 경우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니까 나누기는 분리하시려면 뒤에 나누는 이 녀석이 0이 아니어야 이렇게 분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걔만 이제 기억하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극한에 대한 성질은 다 했고요. 뒤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또 개념서에서 하듯이 뭐 예를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증명을 해가며 개념을 다 다지고 갈 수는 없고요. 우리는 예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리뷰 한번 해보고 이런 거 있었지라고 이제 체크하고 뒤에 유형서로 이제 유형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것들의 기억을 한번 다 잘 떠올려보세요. 알겠지? 자, 뒤로 가세요. 이제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 있는데 계산을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이제 보내보시면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냐면 우리 그 얘기를 좀 했나 모르겠는데 했었을 텐데 그 전까지의 우리 함수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값을 다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극한이 나오면서 어떤 걸 다루냐면 상태를 다뤄. 이 극한 값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태야. x가 a로 향해 가고 있잖아. 맞지? a가 딱 되는 건 아니지. 맞지? 그럼 얘가 3이 딱 되진 않잖아. 얘가 뭐 a로 가면 fa가 딱 되진 않잖아. fa가 정확히 딱 되는 건 아닌데 a를 향해서 가까워지는 그 제 a랑 제 fa랑 제일 가까운 값, 그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상태인 거지. 오케이. 상태를 다루게 되는데 상태의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한대라고 하고요. 얘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해요. 한없이 커진다. 그래서 무한대가 몇이니? 라고 하면 얘기할 수 없어. 오케이. 100만, 1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얘는 한없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이라고 썼는데 이제 이 0은 사실은 이제 숫자 0을 얘기할 때는 값이지. 숫자 0. 근데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무한소라고 해요. 무한소는 어떤 거냐면 정확히 0이 되는 건 아닌데 상태일 때 0은 어떤 거냐면 정확히 0이 되는 건 아닌데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어떤 수 0.000000인데 끝에 뭐가 있긴 있어. 끝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0 되고 말 거 아니야. 근데 얘는 0.000000 하고 끝에 뭔가가 남아있긴 있어. 오케이?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무한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한소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무한대분의 1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무한대분의 1이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 얘들아? 1이라는 요만한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가로 세로 길이가 1짜리인 요만한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녀석은 넓이가 딱 1이잖아. 맞지? 근데 얘를 뭐 할 거냐면 무한등분 할 거야. 계속 쪼갤 거야. 무한등분으로 쪼갤 거야. 그치? 무한등분 쪼개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들어 올릴 건데 잘 생각을 해봐. 얘를 무한등분 쪼개게 되면 없진 않지. 맞지? 무한등분 쪼개면 엄청 잘아지겠지만 뭔가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이 먼지 같은 게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예 없진 않잖아. 0은 아니잖아. 그치? 0은 아닌데 무한등분으로 막 쪼개가지고 그 한 조각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걔가 무한소예요. 오케이? 없지는 않는데 0에 한없이 가까운 그 무언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소의 개념이.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무한소. 무한소는 보통 이제 0이라고 적긴 하는데 숫자 양과는 조금 달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가면 이제 0분의 0꼴 이런 거 하겠어요. 그죠? 0분의 0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0분의 0꼴 하면 이게 숫자 0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0은 무한소를 뜻해요. 얘도 무한소를 뜻해요. 그래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분모에 숫자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무한소는 들어갈 수 있어. 왜? 숫자 0은 아니니까. 뭐가 있긴 있으니까. 뭐가 있긴 있으니까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얘는 들어갈 수 있어요. 무한소.
그래서 0분의 0꼴이면 분모 0 들어가면 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한대랑 무한소의 개념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제 한번 0분의 0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극한의 계산에 있어서 0분의 0꼴 한번 해봅시다. 0분의 0꼴이란 이런 거예요. 이게 x가 1로 갈 때, 네, 이런 거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거를 0분의 0꼴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을 해봐. x가 1을 향해 가. 그럼 얘가 1을 향해 가잖아. 그러면 x-1은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가지? 아니.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1은 어딜 향해 가겠어? x가 1을 향해 가면 제곱해봐야 1일 테고 1 빼기 1하면 0을 향해 가겠지. 아니. 근데 리미트에서 x가 1로 간다는 것의 의미는 x가 정확히 1이 된다는 게 아니라 1과 가까워진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1과의 차이는 1과의 이 x의 차이는 완전히 0이 되는 게 아니라 요만큼은 남아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랑 얘는 정확히 0이 아니라 무한소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야. 둘 다 무한소이기 때문에 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도 문제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0분의 0꼴의 풀이는 어떻게 푸냐면 위에 거를 인수분해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보통 0분의 0꼴을 이제 풀어보시면 분모를 0 만들어주는 녀석과 분자를 0 만들어주는 녀석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0 만들어주는 애들이 약간 이 값을 못 구하게 만드는 그런 약간 그런 애들,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방해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극한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얘네 우리가 0으로 가버려가지고 극한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잘 못 구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를 하든 아니면 뭐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루트를 벗기고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분모나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녀석을 이렇게 분리를 해줘요. 얘는 인수분해 하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분리가 됐고 그 중에서 얘를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녀석은 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나면 0 만들어주는 애들끼리 약분이 되고요. 약분하고 나면 이제 다시 x자리에 1 집어넣어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가게 되면 얘는 1로 가니까 1 더하기 1 하시면 얘는 2를 향해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0분의 0꼴은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갈 때 이고요. 푸는 방식은 어떻게 푼다? 0 만들어주는 애들을 드러낸다. 오케이? 분모를 0 만들어주거나 분자를 0 만들어주는 애들을 밖으로 드러내줍니다. 드러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하면 각각 따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니까 0 만들어주는 애가 이렇게 드러나지. 또는 루트 같은 게 씌워져 있으면 뭐 하면 돼? 유리화를 해버리면 0 만들어주는 애가 드러나겠지. 됐어요? 그런 식으로 0 만들어주는 애를 드러내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이제 0 만들어주는 애들이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면 이제 0 만들어주는 애들이 없어졌으니까 극한값을 구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구할 수 있겠죠. 되니? 그래서 0분의 0꼴은 이런 식으로 푼다. 됐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습니다. 얘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리미트 x가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 값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위나 잘 안 된다. 값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무한대 같은 걸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갈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잘 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자.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거야. x는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커지겠죠? 계속 커지는데 뭐 해? 제곱할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x제곱은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갈 거야. 빼기를 해봐야 어때? 무한대로 가겠지.
엄청 커지고 있는데 빼기를 해봐야 뭐 별로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그냥 2x제곱도 무한대로 가니까 두 배를 하면 더 커질 테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봐야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야.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계속 커지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밑에도 커지고 위에도 커지니까 이게 구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커지는 녀석들도 무한대들끼리도 우열관계가 있습니다. 무한대들끼리도 우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다항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녀석이 더 빨리 커지는지를 봐야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였을 때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지 분자가 더 빨리 커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분자가 더 빨리 커지는 녀석이라면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분자가 커지는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얘가 엄청 빨리 커져버리기 때문에 전체 값도 무한대로 가게 돼요. 만약에 반대로 분모가 엄청 빨리 커져서 분자가 얘가 커지는 속도를 못 따라가게 되면 약간 어떤 꼴이 되는 거냐면 분모가 엄청 커지는 거니까 약간 이런 꼴이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1꼴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분모가 엄청 빨리 커져버리니까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분모가 커지는 속도를 못 따라가면 계속 작아지겠지. 분모가 계속 커져봐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 값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작아지니까 얘는 0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나? 근데 분모가 커지는 속도랑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엇비슷하면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가 빨리 커지는지 분모가 커지는지를 보셔야 하고요. 보셔야 하고 그 녀석을 보는 건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차수를 보는 거예요. 차수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분모가 2차고 이거 한번 봐라.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면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면 이게 2차기 때문에 얘가 커지는 속도를 얘가 못 따라가.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무한대분의 1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0을 향해 갑니다. 만약 반대로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돼서 위에가 2차고 밑에가 1차면 1차가 커지는 속도가 2차가 커지는 속도를 못 따라가. 그럼 얘가 훨씬 빨리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꼴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게 돼요. 근데 이것처럼 분자가 커지는 거랑 분모가 커지는 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같을 때는 차수가 다를 때는 그냥 요거 바로 해버리면 되고요. 만약에 차수가 같아. 차수가 같으면 뭘 봐야 되냐면 최고차항에 개수를 봐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셔가지고 같은 차수라면 이렇게 이제 같은 차수라면 이거 하나 보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가 n으로 갈 때 이렇게 됐으면 같은 차수라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앞에는 뭐가 있어? 1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1분의 2라고 보셔서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증명은 보통 이제 얘를 엄밀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모의 최고차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위아래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의 최고차는 x제곱이니까 x제곱을 위아래를 나누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판단해봐. 이거 어디로 가? x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이거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2잖아. 그러니까 0으로 가지. 이거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1이잖아. 0으로 가지. 그러면은 분자가 일단 0 빼기 0이고요. 분모는 1이라서 0으로 가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분자가 더 클 때는 분모의 최고차는 x니까 x로 위아래를 나눠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는 중이야. 이거 어디로 가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2x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자, 그러면 이제 꼴이 어떻게 돼요? 분모는 1,
분의 위에는 뭐야? 무한대로 더하기 1이니까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되니?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차수가 같아. 같으면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분모의 최고차는 뭐예요? x제곱이죠? x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누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봐라. 얘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이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뭐가 남니? 1분의 2잖아. 그래서 2분화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1과 여기 있는 2는 어디서 나오는 애야?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얘네 분자랑 분모의 최고차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차수가 같을 때는 분자랑 분모의 최고차만 남아요. 됐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는 꼴이다. 그럴 때는 누가 빨리 커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누가 빨리 커지는지를 파악하는 건 차수 비교하는 거예요. 됐나? 차수 비교하는 거고 차수를 비교하셔서 분모가 만약에 차수가 더 크다. 그럼 무한대분의 1과 같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거고요. 분자가 차수가 더 크다.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거고 분모가 분자가 만약에 차수가 똑같다. 그러면 커지는 속도가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요. 그때는 최고차항의 계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증명은 이렇게 되니? 그래서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계수만 남는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처음에 이제 그거 할 때 다 했던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체크하고 가야죠. 여기까지 이해되냐? 우리 막 저 뒤에 있는 적분하다가 극한으로 오니까 너무 쉽죠? 안 그래? 내가 또 극한 한번 했던 거라 가지고 더 쉽지 않니 얘들아? 원래 또 그렇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거 유형설을 이제 처음 다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좀 얘를 요번에는 좀 잘 따라와 보세요. 아시겠죠? 문제도 열심히 좀 풀고요. 약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너희 이제 극한 저 적분 뒤쪽 갈 때는 약간 포기했잖아. 약간 포기해서 못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새 책으로 새로 시작하잖아요. 요럴 때 또 이제 새로 마음 먹고 응? 이번에는 또 열심히 잘 따라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좀 잘 풀어봐. 지수야 알겠니? 너 맨날 밀리잖아. 알겠지? 잘 따라와야 된다. 오케이? 열심히 잘 따라와 보세요. 알겠죠? 제가 일요일 뒷 시간쯤에 그거를 할까 생각해요. 일요일 뒷 시간쯤에 보충 시간을 좀 마련을 해서 이게 안 되는 여러분 막 가끔씩 잘 못 따라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진도는 나가는데 막 나는 잘 못 따라가겠고 이렇게 하면은 답답할 거 아니야. 일주일에 매번 이제 진도를 탁탁 나가는데 따라가기 어렵고 이러면은 막 그렇잖아요. 약간 일요일 뒷 시간에 이 약간 보충 시간을 좀 마련해 볼까 해요. 이번에 약간 클리닉이랑은 좀 다르게 클리닉은 이제 와서 문제를 풀고 오답하고 가고 이런 내용이긴 한데 그때도 물론 내용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기도 하는데 클리닉 때는 그래도 주는 시험을 치는 게 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내용 보충이 좀 다 안 될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약간 일요일 뒷 시간대에 그 보충 시간을 좀 마련해 볼까 해요. 그래서 요때 해가지고 약간 그 주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제가 진도 나가고 여러분이 문제 풀어오고 이런 거 보면 대충 이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따라가고 있다. 또는 아니면 너무 따라가기 힘들다. 뭐 이런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따라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때요. 일요일 뒷 시간이 언제냐면 제가 2시에서 5시까지는 수업이 있어요. 5시 이후 정도? 5시 이후 정도에 좀 불러가지고 좀 보충하고 할까 합니다. 혹시 그 5시 이후에 나는 시간 힘들다 하시는 분 있어요? 준석이네. 영어 학원이 있어가지고 한 7시나 한 6시 그 사이쯤에 끝나는데
아 6시나 7시 사이쯤에 끝나? 그래서 좀 10대 6시나 7시 사이쯤에 끝난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기 오면 한 언제쯤 몇 시쯤 돼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 시간이 제일 적절해 보이긴 한데 뭐 정 안 되면 한 8시쯤에는 그냥 올 수 있겠죠. 아 8시쯤에? 8시쯤? 그거 일단 봐서 정 안 되면 그 화요일날 우리 클리닉 화요일날 있죠? 네. 클리닉 하는 이 화요일날에는 조교쌤이 있으세요. 우리가 클리닉 시간이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잡았잖아. 그래서 화금토 했을 때 그 중에서 화금 1 했지. 화금 1 했을 때 그 중에 화요일 날은 조교쌤이 계셔. 조교쌤이 계셔서 그 뭐 이제 문제 푸는 것도 문제 푸는 거지만 내용 보충이나 이런 걸 좀 해줄 수 있을 거거든. 아니면 뭐 정하자면 요때 만약에 요때가 좀 힘들다면 요때 좀 보충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따라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우리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와가지고 좀 풀고, 그죠? 안 되는 거 좀 개별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이게 막 잘 따라가는 것과 약간 좀 빠듯하더라도 따라가는 것과 못 따라가겠다 하는 것과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알겠지? 빠듯하더라도 어찌어찌 따라가면 그게 이제 자기가 나중에 돼서는 나 되게 힘들게 따라간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이 그 자기 안에 이 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막 머릿속 어디 구석인가에 이제 그 내용들이 있어서 문제 풀다 보면 막 자연스럽게 녹아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좀 잘 해보도록 합시다. 유형설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좀 이제 완벽하게 소화하고 가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마련을 해놨으니까 그때 이제 열심히 한번 보충을 하든 뭘 하든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여러분 또 숙제를 좀 안 해오거나 하면 뭐 이럴 때 이제 활용을 해도 되겠죠. 이럴 때나 이럴 때 활용을 해서 뭐 불러서 시키고 하고 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숙제도 좀 성실하게 해야 보세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좀 잘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보안이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정도 나가니까요. 이걸 막 이렇게 진도에 너무 욕심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시면 이 중간고사가 전체가 지금 9단원이거든요. 중간고사 나와봐야 나와봐야 4에서 5야. 4 아니면 5에서 대체로 끊기거든요. 극대극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정도의 차이지 4 아니면 5 정도에서 끊겨요. 그럼 우리는 한 5단원 정도까지만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센 나가는 거가 꼭 한 번에 하나씩 나갈 필요가 굳이 없어. 우리 지금 한 달 하고 한 2, 3일 더 남았잖아요. 우리 너희 중간고사 일정 아니야? 저희 추석날 쉬어요. 추석에는 아마 쉴 거예요. 월, 화, 수. 예, 월화수 쉬지 않을까? 우리는 아마 월수가 두 번이나 쉬어요? 예, 월수가 걸리죠. 추석날은 아마 쉴 거예요. 10월 보통은 추석에는 쉬었으니까. 4, 7, 8, 10, 11일 뭐야? 시험이 중간에 4, 7, 8, 10, 11은 뭐야? 4일 금요일 7, 8 이렇게? 9일은 9일이랑 예, 예. 추석에는 아마 쉴 거고요. 그래서 뭐 대충 일정이 보시면 한 달하고 조금 더 남긴 했는데 뭐 이번 달 거의 끝나가니까 뭐 한 달 정도? 얼추 한 달 정도? 10월 초에 치거든. 대체로는 10월 초에 거의 끝나. 10월 초에서 그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까지 넘어가는 학교가 많이 없긴 해. 근데 뭐 이제 둘째 주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거야. 그래서 10월 초에 치니까
8월 말이 지금 8월 말이니까 9월 한 달 꼬박 남은 거지. 9월 한 달 꼬박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꼭 한 번에 한 단어씩 막 이렇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가겠지만 너무 빠듯하게 나가진 않겠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좀 단어 좀 길다 싶으면 뭐 반으로 쪼개서 나가든 뭐 그런 게 이제 할 내용이 좀 많으면 쪼개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봐서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얼추 한 2주 해서 요거 센 마무리 하고요. 우리 5단원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9단원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중간고사까지만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2주에서 4에서 5 정도 단원, 5단원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제가 기출 제본에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쯤 해서는 좀 개별로 하지 않을까. 개별로 할 테니까 그때는 또 좀 이제 각자에 좀 맞게 적당히 할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뭐 경북 같은 경우에는 또 부교재 있으니까 이제 또 부교재도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있고 학교마다 또 교재들이 또 좀 다르니까 그것도 따로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맞춰서 쌤 끝나고 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끝나고 나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쌤을 끝내고 그러고 나면 이제 기출하고 뭐 이제 남는 시간 학교 부교재하고 이런 거 섞어서 한 3주 정도 준비해가지고 딱 시험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잘 준비를 해볼 텐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내가 잘 못 따라간다 싶으시면 열심히 이용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열심히 이용하셔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 빨리 따라 붙이고 안 되면 개별 오답도 좀 하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기 그걸 잘 봐. 근데 막 못 따라가는데 막 따라가는 척하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막 그게 제일 안 좋아. 못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척하면 구멍이 나 있는데 구멍을 숨기는 거잖아. 그러면 시험이 다 다가왔을 때는 그 구멍을 메꾸기가 힘들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을 때 이럴 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구멍 좀 지워보고 채워보고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잘 따라가 보세요. 자, 이제 뒤로 또 한번 가보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는데요. 왜요? 오, 이거 뭐야? 시간이 생각보다 잘 가네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좋아요. 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만 체크하고 갑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무한대 곱하기 0꼴. 자, 이거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 무한대를 빼면 얘도 엄청 커지는 애고 얘도 엄청 커지는 애니까 얘네는 빼면 앞에가 큰지 뒤가 큰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녀석이 더 클까를 한번 차수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요. 차수를 보고 판단을 하시고요. 적당히 만약에 뭐 루트 같은 것들이 씌워져 있으면 그 루트를 벗겨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봐라. 얘는 커지는 애고요. 얘는 작아지는 애거든. 둘이 곱하기를 하면 둘이 부딪히겠지. 그래서 얘가 어떤 꼴이랑 비슷한 거냐면 이거거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잘 생각을 해봐. 얘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뭐니? 이거지. 0분의 1하면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얘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뭐니? 이거지. 맞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랑 이거의 변형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은.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바꿔주냐면 0분의 0꼴이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됐나? 바꾸시면 저렇게 바꿔가지고 문제 풀면 끝. 됐죠? 자, 뒤로 한번 가봅시다. 미정계수의 결정이 있는데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리미트 해가지고 x가 2로 갈 때를 할 거야. 그랬을 때 fx분의 gx를 할 건데 이 녀석이 만약 수렴한다고 해봐. 이 녀석이 만약 수렴한대 뭐 2나 3 뭐 이렇게 수렴한대 fx분의 bx가. 근데 수렴하는데 x를 a로 보내봤더니 fx가 만약 0으로 간다면 말이죠. 얘가 수렴하는데 이거분의 이거 했을 때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간대. 분모가 0으로 가면 원래 이 녀석이 만약에 이 gx가 뭐 예를 들어 x가 a로 갈 때 gx가 뭐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0분의 만약에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면 0분의 알파꼴이라서 0분의 알파꼴이면 무한대로 갈 거라서 수렴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저거의 결과가 수렴하려면 분자도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되니? 리미트 x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수꼴로 나왔는데 분모가 0으로 간대. 분모가 0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만약 수렴한다면 분자도 무조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되니?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거의 비슷해. 여기는 이제 뭐만 붙으면 되냐면 이 수렴값이 0이 아니야. 요거만 붙으면 되거든. 잘 봐. x가 a로 갈 때 얘가 수렴하는데 수렴하는 값이 0은 아니래. 근데 분자가 0으로. 자 그럼 생각. 분자가 0으로 가면 원래는 뭐 그 분모가 뭐 적당한 값으로 수렴하면 그 뭐 알파분의 0꼴이 되니까 0으로 가야 되겠지?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는 값은 0이 아니래.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래. 그렇게 되려면 분모도 0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0분의 0꼴 아까 기억나지? 0분의 0꼴.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 이가 나왔지. 얘 어때요? 분자가 분명히 0으로 가잖아. 분자가 0으로 가는데 0분의 0꼴을 풀었더니만 0대 주는 애들이 날아가면서 2로 가잖아. 그러니까 0이 아닌 분자가 0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극한값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0분의 0꼴에서는 분자가 0으로 가더라도 전체 결과가 0이 아닌 값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이 녀석이 만약에 뭐 알파 같은 걸로 가. 그럼 알파분의 0이니까 당연히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이런 값으로 가버리면 무조건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값으로 가면 안 되고 무조건 0으로 가줘야 된다. 0분의 0꼴이어야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정리하자면 이런 값에서 우리가 분수꼴에 극한을 했는데 수렴한대.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고 약간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 약간 이 정도로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됐나? 극한의 대소관계는 샌드위치 공식 하나 정도만 하고 지나갑시다. 샌드위치 공식은 이래요. 함수가 이렇게 될 수 있죠. 크기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극한을 붙이면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런 걸 붙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극한 값을 붙이게 되면 등호가 성립할 수 있고요. 이런 관계에서 왼쪽이 알파로 가고 오른쪽도 같은 알파로 가면 가운데 있는 녀석은 무조건 알파로 간다. 이게 샌드위치 공식입니다. 돼요? fx는 f랑 h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 근데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간대. 그럼 가운데 것도 알파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나?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얘 하나 들어줄까?
이거 뭐 이제 fx가 뭔지는 몰라. 근데 여기는 또 이거래.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리미트 x를 뭐대로 보내겠대? 여기도 리미트 x 뭐대로 보내겠대? 여기도 리미트 x 뭐대로 보내겠대?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등호가 여기 붙어야 하고요. 근데 이거 어디로 가니? 이로 가지. 이거 어디로 가요? 이로 가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어야 할 얘도 어디로 가야 돼? 이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샌드위치 공식. 뛰어갑시다. 자, 이 정도 하면 할 이야기는 다 했어요. 이제 우리는 문제 풀면 되겠다. 문제 한번 풀어보자. 가볼게요. 고영이는 한 바퀴 다 하긴 했어요? 조금 있어요. 다 하긴 했죠?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했지? 아, 네. 아, 좋아요. 그러면 뭐 특별히 추가 설명 없이 해도 되겠네요. 가보자. 민기는 보라색 텀블러가 새로 생겼고 이 취향은 안 될 듯한데 어머니까. 역시 척하면 척이지. 해볼까요,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해보자. 자, 그래 얘들아, 이거 1차식이지. 다항식일 때는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해요. 다항식일 때는 요 정도는 기억해둡시다.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3차든 별로 중요하진 않아. 다항식일 때는 그냥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3이 플러스로 가든 3이 마이너스로 가든 둘 다 0으로 가요. 얘는 무조건 그냥 보시면 값 굳이 막 구하려고 할 필요 없이 존재하네 라고 하고 지나가셔도 문제 없어요. 됐니? 2차든 3차든 다항식이다? 그러면 존재하겠네 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이게 뒤로 가서 우리가 이제 연속하고 미분을 할 거잖아. 그러면 얘가 뭐 극한값이 존재하냐 또는 연속이냐 또는 미분 가능하냐 이거 따질 때 있죠. 그거 따지실 때 다항식이네? 라고 생각이 딱 드시면 연속하고요 극한값 존재하고요 미분도 다 가능합니다. 다항식일 때는 셋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다항식이네 라고 하면 미분 가능하겠네 라고 판단하고 지나가셔도 문제없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절대값. 절대값이 있으면 이제 이게 좀 달라지잖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극한값이 존재하냐 아니냐는 보통 이제 이 두 가지로 해요. 우극한이랑 좌극한 두 가지를 봐서 두 개가 값이 같은지를 보시면 돼요. 얘가 빼기 2보다 좀 크면 얘는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겠어? 그냥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지. 따로. 근데 얘가 만약에 빼기 2보다 좀 작으면 얘는 0보다 좀 작지. 0보다 작으니까 음수지. 음수니까 뭘로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 아니? 근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빼기 2 집어넣으시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그래서 위아래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에도 존재했고 이거 한번 봅시다. 얘도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 1보다 좀 크면 얘가 0보다 크지.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얘가 리미트에서 x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거 이제 1보다 큰다는 거 이거 약분해보시면 어디로 가요? 2분의 1로 가겠지. 따라오니? 만약에 얘가 1보다 좀 작으면 얘가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1의 마이너스. 됐나요? 1의 마이너스로 가면. 그럼 약분하고 나면 얘 어디로 가? 됐니? 둘이 다르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좌극한 우극한이 다를 때. 지수가 되냐? 리을은 뭐 별 볼 것도 없어요. 위에가 이거잖아. 얘가 5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얘가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달라지는 식이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렇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래서 아무 식이 아무렇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는 둘 다 1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됐니? 근데 얘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냐 아니냐를 할 때는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를 조사해 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식이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녀석일 때 이때가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질 수 있을 경우고요. 얘나 뭐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넣든 마이너스를 넣든 식이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먼저 극한값은 같을 수밖에 없죠. 오케이. 다음으로 갑시다. 2번이요. 9번. 자, 리미트 x가 0에 마이너스로 갈 때. 리미트 x가 3에 플러스로 갈 때. A 값을 구하시오. 한다잉. 봐봐. 0보다 좀 작지?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 됐다. 그럼 0에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0에 마이너스 넣으면 얘가 0 될 거니까 2 되겠죠? 이거 2 되겠죠? 따라오니? 3보다 좀 커. 3보다 좀 크면 어디지? 여기지? 누구야? 1이야. 너무 쉽죠? 53번 가자. 값을 구하시오. 해볼게요. 가우스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거기 적혀있죠? 단,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다. 오케이. 이제 그것만 아시면 돼요.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1 하면 얘는 어디로 가? 2로 가지. 가우스 2 하면 어디로 가? 2로 가지. 가우스의 1.9 하면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정수가 됐을 때 걔보다 약간이라도 모자라면 1로 떨어지고요. 2가 될 때부터 이제 2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2보다 약간이라도 모자라서 1.99999 하더라도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 가우스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수점 아래를 떼버리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가 1로 시작해. 앞에가 1로 시작하면 가우스 씌우면 무조건 1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이제 한번 보자. 3의 플러스잖아. 그럼 3보다 좀 크지? 3점 얼마겠네, 그지? 3점 얼마면 얘 어디로 가? 3으로 가. 3점 얼마면 얘 어디로 가? 3으로 가. 제곱하니까 어디로 가? 9로 가. x에 3의 플러스 넣으면 얘 어디로 가? 3으로 가. 그럼 3분의 10이니까 얘 몇이야? 4겠죠. 되나? 다음. 3보다 좀 작아. 3보다 좀 작으면 얘가 몇 정도 되니? 2점 얼마잖아. 2.99999일 거 아니야. 그지? 2점 얼마니까 가우스 하면 얘 어디로 가? 2로 가. 이거 하면 어디로 가? 2로 가. 제곱하면 4로 가. 그리고 얘는 가우스를 안 씌웠지. 가우스를 안 씌웠기 때문에 3보다 좀 작은 애를 집어넣으면 2.99999이겠지만 대략 3이라고 쳐도 상관이 없겠죠. 3보다 좀 작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됐냐? 자, 그럼 계산합시다. 그럼 2분의 위에는 4 더하기 400의 3이니까 2분의 1이네요. 할만하신가? 조연아, 잘 되니?
좋아요. 오, 그 다부진 표정. 이 정도는 되죠? 하는 그 표정. 아주 좋아요. 따있다. 따있다. 합시다. gx가 이거래. 여기 fx고요. 자,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네. 아하. 합성함수네요, 그죠? 이렇게 봤어. 이거 합성함수 옛날에 합성함수 극한하는 거 했었는데 하는 법 기억나니 얘들아? 떨려보자. 합니다. x가 0에 플러스로 갈 거야. 뭐부터? 0에 x를 어디다 먼저 집어넣니? f에다 먼저 집어넣잖아. 0에 플러스로 해서 한번 가보자. 0에 플러스로 간다는 말은 0을 향해 가긴 가는데 0보다 좀 큰 쪽에서 달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어딜 따라와? 이거 따라오죠. 그럼 얘 어딜 향해 가니? 원점 향해 가죠. 원점 향해 가니까 이거의 y값은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야. 되니? 다만 합성함수를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녀석을 다시 G에다가 넣을 거란 말이야. G에다가 넣을 텐데 얘가 0보다 좀 큰지 좀 작은지 아니면 0 그 자체인지를 구분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0보다 좀 큰 거면은 이제 0의 우극한인 거고 0보다 좀 작으면 0의 좌극한인 거고 0이면 그냥 그 함수 값인 거잖아. 그래서 그 세 개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좀 큰지 작은지 아니면 그 0인지 그 세 가지를 구분해 주셔야 되고 그 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y값이잖아. 자 봐봐. f는 분명히 0을 향해 가. 0을 향해 가는데 지금 어디서 지금 0을 향해 가고 있니?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있죠. 0보다 좀 큰 쪽에서 0을 향해 다가가지. 그치?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라 0보다 좀 큰 거야. 이해가 되니? 됐어요? 어차피 gx가 사실은 다항함수여서 0보다 좀 큰지 작은지 0인지는 정확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는 합성함수가 나왔을 땐 기본적으로 이거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함수가 위에서 내려가는 꼴이면은 0보다 좀 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서 올라가는 꼴이면은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0보다 좀 큰 쪽에서 내려오는 거야. 0보다 좀 크니까 뒤에 0의 플러스 대입하시면은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이건 4로 갈 거고요. 두 번째, 1보다 좀 큰 거 한번 해봅시다. f에다가 넣을 거야. f에 1보다 좀 크니까 1을 향해 갈 건데 1보다 좀 크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겠다는 소리야. 이걸 따라오면 함수는 어딜 따라와야 돼? 여길 봐야지. 어딜 향해 가? 마이를 향해 가죠.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어디야? 위에서 내려가지. 위에서 내려가니까 빼기 1보다 좀 큰 거야. 뒤에 빼기 1을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요? 빼기 1을 집어넣어 보면 되죠? 빼기 3의 제곱이지? 그래서 뭐야? 할만하신가?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음, 62번. 얘는 전형적인 유형 문제인데 푸는 법을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어떤 유형인 거냐면 유형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의 형태가 있고요. 형태가 있고 특정한 형태가 있고요. 풀이법도 특정한 풀이법이 있습니다. 뭐 얘는 뭐 특정한 풀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F라고 보는 게 좋긴 하겠지.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자, 봐봐. 이 문제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봐봐. 구하라고 하는 거 보시면 F랑 G가 섞인 녀석 구하라고 하는 거야. 보통 뭐 분수꼴을 많이 줍니다. 구하라고 하는 녀석이 보통 섞인 녀석. 그리고 조건 보통 두 가지를 주는데, 한 가지는 우리 F랑 G가 섞여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정보를 줘. F는 뭐 안 들어가면 뭐 안 들어간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것처럼 G에 관한 정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F랑 G가 섞인 녀석을 줘요. 그래서 하나는 이 둘 중에 한 함수에 관한 내용, 하나는 섞인 애를 줘. 섞인 식을 줘요. F랑 G가 섞인 식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F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고 G에 관한 정보는 모르는 거잖아. G는 지금 섞인 식에 들어가 있는 녀석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냐면, 이 식의 모양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극한이라는 건 fx 빼기 gx를 했을 때 얘가 2로 간다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의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 줄 거야.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 줄 텐데, 기준을 어디로 잡으셔야 되냐면 g를 기준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만들되, 여기서 이 모양을 만들되 기준은 gx야. 자, gx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이 모양 만드는 건 별거 없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얘를 만들 거잖아. 써. 얘를 일단 써. 아니? 만들 거라서 얘를 일단 쓸 거야. 써놓고 뭐 하냐면, 기준이 누구라고 했어? gx라고 했죠. 분모 비교하는 거야. 누굴 보면서 비교하냐면 gx를 보면서 비교해. 얘는 3의 gx인데 얘는 빼기 gx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g를 맞출 수 있어? 얘랑 똑같이 맞출 수 있죠? 앞에 3을 곱하면 똑같이 맞출 수 있죠. 아니? 3을 곱해놓으면 빼기 3의 gx가 되니까 요 g는 똑같이 맞췄잖아. 맞지? 그러고 나면 봐봐. 남는 건 3의 fx가 여기서는 정리하면 남을 텐데 여기는 2fx가 있단 말이야. 그럼 뭘 해주면 이걸 똑같이 맞춰줄 수 있겠어? 얘를 뒤에 붙여주면 똑같이 맞출 수 있죠. 이해되니? 이게 g를 기준으로 해서 맞추는 거예요. f를 기준으로 해서 맞추는 거였으면 뭐였겠어? 봐봐. f를 받겠지. f를 받겠지. 여기는 f인데 여기는 2f잖아. 그럼 앞에 뭘 곱해줬겠어? 2를 곱해줬겠지. f가 기준이었으면. 근데 우리는 g를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g를 딱 보시고, 아 얘가 3배인데 얘는 그냥 1이네? 그래서 여기 3을 곱하자 로 가는 거야. 이해되니? 위에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얘를 일단 적어. 그리고 분자끼리 비교할 거예요. 한번 봐봐. 얘는 플러스 gx고 얘는 빼기 gx지? 앞에 뭐 있으면 돼? 빼기가 있으면 돼. 그지? 그러면 플러스 gx로 바뀔 거 아니야. 됐지? g를 이제 기준으로 맞추는 게 끝났어. 그럼 이제 봐봐. 빼기 fx가 있지? 근데 그냥 플러스 fx가 있잖아. 그럼 뒤에다 뭐 해주면 돼? 2fx를 더해주면 플러스 fx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이걸 하고 나면 말이다. 자, 봐라. fx 빼기 g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간다고 했어? 2를 향해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다 2를 향해 가는 거야. 이거 2로 가고요. 이거 2로 가요. 둘 다 2로 간다고요. 둘 다 2로 가면 이 식을 정리해서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빼기 fx 여기 있고 얘가 2로 가니까 2, 3은 6이겠지. 그 다음 2fx 여기 있고 얘가 2로 가니까 빼기 있으니까 빼기 2가 되겠죠. 2까지 됐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보고 이걸 만들어줘서 g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만들어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f만 남죠. 맞지? 그리고 우리는 뭐에 대한 정보가 있어? f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이게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다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먹을 거야. 잘 생각. f가 무한대로 가. 꼴부터 봐라. 꼴부터.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분모는 어쨌거나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분자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긴 하지만 어쨌거나 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지?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어떻게 풀어요? 차수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 생각을 해봐. 이 fx 이 통째로를 그냥 x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빼기 x 플러스 6하고 2x 빼기 2의 식인 거야. 이해가 되니? 빼기 x 플러스 6에다가 2x 빼기 2가 되는 거라고. 맞지? 아니 fx를 통째로를 그냥 x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x가 뭐 만들어 갈 때 이 라지 x는 어디로 가는 거야? 뭐 만들어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가 뭐 만들어 갈 때 얘는 fx의 통째로를 라지 x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식이 빼기 x 플러스 6분의 2x 빼기 2의 식이라고. 됐어요? 어려워요? 소연아 이거 되냐? 돼요? 좋아요. 그럼 뭐 차수 봐봐. 1차 1차잖아. 차수 똑같지? 그럼 뭐 봐야 돼? 계수 봐야지. 어디로 가? 마이로 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풀어요. 정리 한번 해줄게. 정리 한번 해볼게. 유형 문제잖아. 형태를 일단 봐봐. 어떤 형태냐면 구하라고 하는 건 F랑 G가 섞인 걸 구하래. 근데 하나는 제대로 줬는데 나머지 하나 G에 관한 정보는 섞어서 줬어. 오케이.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 섞인 녀석을 요식에서 만들어 주는데 기준을 어디로 잡아? G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G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G에 관한 정보가 없으니까 G를 딱 보시면서 분모끼리 비교, 분자끼리 비교하셔가지고 이 식을 이렇게 끼워 맞춰주시면 돼요. 맞추고 나면 얘는 2로 가니까 2로 간다 2로 간다 해서 식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f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죠? 무한대로 가니까 얘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그러면 차수 비교하고 개수 비교하고 이거 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fx라고 적혀있으니까 막 차수 개수 비교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 이 fx를 그냥 라지 x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버려.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라지 x는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빼기 x 플러스 6분의 2x 빼기 2인 거니까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2로 가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연습하세요. 알겠죠? 밑에 같은 유형 문제들이 쭈루룩 있잖아요. 그렇죠? 네, 풀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거를 예. gx는 fx 마이너스 2로 줘서 대입해서 풀면 괜찮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풀까 하면 따로따로 분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제가 리미트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했지? 둘 다 수렴할 때 fx 수렴하니? 안 해.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 gx 수렴하니? 알 수 없어. 그죠? gx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어딨어?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냥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fx 무한대로 가니까 gx는 fx 빼기 2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얘는 이제 아마 같은 값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또 잘 내버리면 그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다른 값이 나오는 녀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이거 막 이렇게 분리를 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리미트가 붙어있는 녀석을 분리할 때는 우리가 리미트를 분리하실 때는 항상 왼쪽도 수렴하나 오른쪽도 수렴하나 요거를 둘 다 보셔서 둘 다 수렴한 애가 확실할 때만 분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둘 다 수렴하는 게 확실하지 않을 때는 막 분리하시면 틀려. 알겠죠? 68번 가봅시다. 자, 이거 리미트 얘랑 얘가 존재하면 즉 수렴하면이지 얘네 둘이가 수렴하면 gx는 존재하냐 라는 거네요. 자, 생각을 합시다. 이런 거는 항상 푸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fx 통째로 되어 있는 녀석 내비두시고 섞여 있는 녀석 있죠. 섞여 있는 애를 새로운 함수로 오케이? 섞여 있는 애를 새로운 함수로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gx를 f랑 h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해놓고요. 뭐 하면 되냐면 리미트 붙여보면 돼요. 이제 리미트 붙여보면 돼요. 따라와. 리미트 붙여보시면 자 hx 뭐라고 했어? 수렴한다 했잖아. 맞지? 수렴하니까 뭐 이 수렴값이 뭐 알파라고 해보자. 얘도 수렴한다며. 이 수렴값이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수렴이니까 그냥 대입해버리면 되잖아. 맞지? 그럼 gx는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하겠네? 라고 해서 수렴하겠네? 하시면 틀려요. 자, 어디가 문제지? 어디가 문제냐? 지수야, 어디가 문제냐? 지수야, 왜 이거 베타분의 알파를 안 까? 뭐가 문제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며. 수렴이면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했니 얘들아? 분모 0 아니어야 된다고 했잖아. 분모 0 아니어야 된다고 했잖아. 기억나니? 아까 극한 성질할 때 수렴 해가지고 할 때 뭐 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분리 가능한데 어떨 때 조심하라고 했어? 분모 0 될 때 조심하라고 했잖아. 기억나냐? 분모 0이 아니어야 베타분의 알파예요. 분모가 0이 아니란 말이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반드시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이해인 거죠? 자, 리미트 x가 이런 걸 때 fx 리미트 x가 이런 걸 때 g분의 f가 각각 수렴한다. 그랬을 때 g는 존재하니? g는 존재하니? 자, 합시다. 똑같아요. 풀이 방법은 대동소이해. 가보자. 어떻게 하라고? 자, 통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내비두시고 섞인 거 뭐라고? 섞인 녀석은 뭐라고? 새로운 함수로 두라고. 됐니? 그러면 우리가 gx는 이라고 쓸 수 있잖아. 됐나? g분의 f가 h니까 g는 그러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되니까 h분의 f잖아. 됐니?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하면 된다고? 극한 붙여보면 된다고. 자, f 어때요? 수렴한다며. 좀 알파라고 하자. h 어때요? 수렴한다며. 얘가 h인데 얘가 수렴한다며. 베타라고 하자. 아하, 그러면 gx는 베타분의 알파라고 하면 되겠네? 맞아요? 소연아, 맞냐? 왜 아니죠? 분모가 0이 된다는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분모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분모가 0이면 어떡할 건데? 그지? 그래서 0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수렴한다고 확신할 수 없어. 됐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gx분의 fx 얘랑 gx분의 자, 이렇게 존재할 때 f를 물었어요. 자, 어떻게 한다고? 섞여있지. 섞인 놈을 뭐라고 한다고? 새로운 함수로 두라고. 그렇지? fx는 이라고 쓸 수 있지. 하면 g를 여기다 곱하면 되니까 hx 곱하기 gx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극한 붙여보면 된다고. 됐니? 자, 그럼 봐봐. h 이거 뭐야? 수렴한다며. 이거 수렴한다며 대충 알파라고 적자. g 어때요? 얘 수렴한다며 대충 베타라고 적자.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면 될까? 돼요. 곱하기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나누기일 때만 조심하면 돼요. 나누기일 때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되니? 돼요? 항상 이건 풀이법 똑같은데 이거 통째로 주어진 녀석은 그냥 내비두시고 섞인 녀석을 새로운 함수로 두세요. 섞인 녀석을 새로운 함수로 두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어요?
섞인 녀석을 세로 나눠서 두고 문제 풀면 된다. 다음 갑시다. 70번. 차가워.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빼기를 분모에 넣어봐. 0으로 가죠. 빼기를 분모에 넣어봐.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얘는 무슨 꼴이야? 0분의 0 꼴이야. 0분의 0 꼴이야. 0분의 0 꼴 어떻게 풀어요? 0이 되는 녀석을 분리해야 돼. 근데 다항식에서는 분리를 어떻게 해?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할게요. 됐나? 인수분해 끝. 뭐 하면 돼 이제? 날리면 돼. 만들어주네. 분자에서 0 만들어주는 애는 누구니? 얘잖아. 빼기를 넣으면 얘가 0이 되지. 얘는 0 안 되잖아. 그렇지? 분모에서 0 만들어주는 애는 누구니? 얘잖아. 빼기를 넣으면 얘가 0 되잖아. 얘는 0 안 되죠. 그러니까 0 만들어주는 애들끼리 이렇게 딱 날리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x에 마이너스를 넣어봐. 빼기를 넣어봐. 너무 쉽죠 여러분? 0분의 0꼴은 1분의 하면 된다. 75번. n 없습니다. 할게요. 꼴부터 봐. 항상 극한값 계산하실 때는 꼴부터 따져보고 하는 거예요. 대입 일단 한번 해봐. 대입시켜보고 얘가 어떤 꼴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야. 자, 3 넣었다고 쳐봐봐. 9 빼기 5니까 얘는 4겠죠? 루트 4니까 2겠지. 2 빼기 2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 3 넣어봐. 0으로 가. 이거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0 만들어주는 애를 분리해내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x 빼기 3이 그대로 그냥 0 만들어주는 애잖아. 자는 건드릴 게 없는데 분모가 문제는 루트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이 루트 때문에 뭐가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루트를 벗기자. 루트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편례를 위아래로 곱하자. 편례를 위아래로 곱하면 얘가 뭐 돼? 제곱 빼기 제곱일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9로 딱 바뀌고요. 그죠? 이거는 제곱하면 x제곱 빼기 5, 이거 제곱하면 4. 빼기 5에서 4를 빼면 빼기 9지. 하고 분자에는 원래 x 빼기 3이 있었는데 이거의 편례를 위아래로 곱했을 거니까 뭐가 곱해지겠어? 얘가 곱해져. 따라오냐? 따라오지? 근데 이거 x제곱 빼기 9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인수분해를 해놓고 나면 이제 봐봐. 잘 보이죠? 분모를 0 만들어주는 애는 누구야? x 빼기 3. 분자는 누구야? x 빼기 3. 둘이 날리면 돼. 이제 뭐 하면 돼? 0 만들어주는 문제되는 애들을 다 제거했잖아. 이제 뭐 하면 돼?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 넣어서 계산합시다. 3 집어넣으면 얘는 6분의 3 넣으시면은 4인가요? 하고 마무리. 다음 가죠. 잡아라. 얘는 약간 이제 꼴부터 이제 넣으려고 판단을 해봅시다.
x가 빼기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이건 무한대로 갈 건데 빼기 무한대인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인 거잖아, 그렇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빼기 무한대로 가니까 얘 무한대로 가니까 얘 빼기 무한대인데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분자는 어디로 가는지가 좀 긴가민가해. 되니?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적당히 한번 이 루트를 벗겨서 계산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이렇게 주어지면 말이다. 리미트 x가 해서 숫자일 때는 괜찮아요. 3으로 갈 때 또 빼기 1로 갈 때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무한대로 갈 때가 아니라 빼기 무한대로 갈 때일 때는 항상 치환해 주시는 게 계산이 편해요. 안 헷갈리고 좋아. 그래서 항상 치환해 주세요. 그래서 부호를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봐봐. 빼기 x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봐라. 빼기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x가 빼기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를 t가 무한대로 갈 때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면 x 빼기 x가 t니까 x 자리에 빼기 t를 넣으면 되지. 빼기 t를 넣으시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돼. t다. 빼기 t를 넣고 있다. 무한대로 바꿔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무한대로 바꿔놓고 계산이 훨씬 편하다. 여기까지 됐냐? 여기까지 됐니? 자, 요거 했으면 이제 한번 봐봐. 다시 이제 한번 볼게. 분모 어디로 가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여서 무한대인 건 알겠어. 이거 어디로 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서 이게 무한대로 가나가 좀 긴가민가해. 분자가 긴가민가하다고. 분자가 긴가민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한번 벗겨봐야겠다. 알겠지? 그래서 분자만 한번 벗겨볼 거야. 분자를 어떻게 벗기죠? 켤레 곱하면 되잖아. 분자에다가 켤레를 한번 곱해봐. 제곱 빼기 제곱이지. 그럼 어떻게 돼? 맞지? 빼기 4t 제곱일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켤레가 곱해질 거야. 이거의 켤레. 됐나?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자, 이제 생각. 다시 꼴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식이 바뀌었으니까. 자, 이거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지. 이거 어디로 가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지. 아무 문제 없죠? 이거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무한대긴 하겠지. 그치? 그래서 위에 거 루트를 벗겨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게 확실해졌어. 맞지? 이거를 왜 무한대로 간다는 거 확신하지 못하냐면 루트를 벗겨봤을 때 무한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숫자 같은 걸로 떨어질 때도 있거든. 그래서 위에 거가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 때는 벗겨봐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벗겨봤더니 아 무한대로 가네. 결국은 무슨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됐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어떻게 풀어? 차수 비교하잖아. 차수 비교 한번 해볼게. 이거 몇 차야? 2차. 이 괄호 안에 이거 몇 차야? 1차지.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몇 차로 봐야 돼? 1차로 봐야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1차로 봐야죠. 1차 더하기 1차니까 1차잖아. 그 다음 이건 몇 차야? 1차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얘 1차, 얘도 1차. 맞지? 그러면 1차 곱하기 1차니까 결국 몇 차인 거야? 2차인 거야. 맞지? 분모도 2차, 분자도 2차지. 2차분의 2차니까 차수가 똑같죠? 차수 똑같을 땐 뭐 하라고 했죠?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라고 했지. 기억나니? 최고차항 계수 비교할 거야. 최고차항만 한번 봐봐. 계수 한번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 마상. 여기서의 최고차항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1차항의 계수를 보면 되지. 1차 곱하기 1차니까 여기서도 1차항의 계수, 여기서도 1차항의 계수를 보면 걔네 둘이 곱하면 최고차일 거 아니야. 맞지? 여기 1차항의 계수는 루트 4인 거니까 여기 2지. 그 다음에 여기 몇인 거야? 1인 거지. 맞지? 그래서 이 앞에 괄호에서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이거예요. 됐나? 뒤에 괄호에서 최고차항의 계수는 몇이야 이거? 1. 이거 몇이야? 2인 거야. 그래서 이해되니? 이해돼요?
다 했다. 밑에는 뭐냐 말고 9, 위에는 마상. 그래서 할 수 있겠나?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빼기 무한대로 만드네 하면 부호 바꿔주라. 두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면 차수 확신할 수 없다. 벗겨봐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이거 그 다음은 할 수 있겠지. 다음 가볼게요. 10번. 뭐야? 뭐 어차피 한두 문제 더 한다고 해서 끝낼 수 있진 않겠네요. 뭐 이번에는 한 요 정도 할까요? 극한은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좀 더 나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그러면 요 정도 하고 마무리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돼요. 마시고.